저 요즘에 정말 피부가 좋은 상태를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작년 6월이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피부가 진짜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희방입니다. 제가 3월 초에 저 더 이상 여드름 안 난다고 하면서 이제 여드름 피부가 잘 써줬던 스킨케어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름이 다가오는 요즘의 피부 상태는 또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 요즘에 정말 피부가 좋은 상태를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작년 6월이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피부가 진짜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피부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3가지 정도만 추려서 잘 케어를 해주면은 상당 부분의 피부 고민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3가지는 유수분 밸런스, 그리고 진정, 마지막으로 각질 케어입니다. 이거 되게 당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스킨케어를 꾸준히 하면서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지금 내 피부 상태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 영상에 꼼꼼하게 담아봤으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기인데요. 이 방법을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는 분들은 평소와 다르게 너무 피부가 건조하거나 혹은 또 반대로 너무 유분이 많이 올라오거나 하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유수분 밸런스는 말 그대로 우리 피부가 갖고 있는 유분과 수분의 비율을 뜻해요. 유분이 과한 지성 피부의 경우 트러블 피부로 발전할 수가 있고, 반대로 너무 수분감이 부족할 경우에는 건조함이 더 악화가 되거나 피부에 수분막이 없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피지막으로 이 수분 건조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유분을 뿜어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결국에는 모든 건강한 피부를 갖게 만드는 스킨케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쉽게 잘 맞춰주는 방법이 내 피부에 딱 맞는 로션과 크림을 잘 사용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뉴스템의 수딩 리페어 로션과 크림이에요. 이거 아마 제 영상 좀 보신 분들은 저거 또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로션은 수분감을 주는 로션 기능에, 크림은 유분막으로 한번 싹 덮어주는 크림 기능에 정말 충실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사실 피부가 좋을 때는 그 진가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피부가 좋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부가 조금 약해지거나 아니면 좀 뒤집어질 때, 그럴 때 이 제품을 딱 사용을 해주시면 아, 왜 그렇게 뮤스템 했는지 알겠다 라는 반응이 꼭 나오실 거예요. 피부가 예민해진 순간에는 정말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을 피부가 하게 되는데, 뮤스템은 특히 이럴 때일수록 피부에 정말 순하게 보습감, 수분감을 정말 잘 채워주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단품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내 피부 상태에 맞게 로션, 크림의 비율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보통 피부 상태일 때는 1:1 비율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피부가 조금 건조하다 싶을 때는 로션을 크림의 1.5에서 2배 정도의 비율로 조금 더 높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좀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나는 아직까지 조금 맞는 로션이나 크림 아직 잘 못 찾았다, 근데 좀 무난하게 계속 쓸 수 있는 꾸준템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션이랑 크림에 비해서 좀 그람 수가 많아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일반적인 크림이랑 로션보다 훨씬 더 장기간 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막 비싼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템 찾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쿨링 진정, 그리고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방법,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2가지 방식이 케어를 해주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방법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주로 이제 앰플이나 세럼류를 활용해서 좀 진정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앰플이나 세럼류가 가장 컨셉 성분을 잘 활용한 카테고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카테고리들보다 좀 더 진정이나 민감, 모공, 탄력 이런 식으로 피부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로 이제 알차게 구성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중에 되게 진정시켜주는 앰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진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닥터 오라클의 센텔라 바이옴 앰플인데요. 우리가 진정하면은 딱 떠오르는 성분이 있잖아요. 센텔라,
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센텔라의 중요성 그리고 센텔라의 효능에 대해서 몇 번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센텔라 성분과 바이오틱스 성분을 합쳐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 피부 속 장벽까지 좀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라서 피부에도 수분감을 빠르게 전달해주는 느낌인데 만족스러웠던 점은 수분감을 충분히 주지만 뭔가 마무리감이 막 엄청 끈적이거나 찐득찐득한 느낌 없이 딱 산뜻하게 끝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트러블 피부다 보니까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피부를 진정시켜줄 때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너무 수분감이 과하거나 유분감이 과해서 여드름이 날까봐 그 부분을 되게 걱정하면서 케어를 많이 조심스럽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 제품은 두세 겹 정도 제가 레이어링을 좀 해주는 편인데도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사실 시중에 진정 세럼이 솔직히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진정 세럼을 꼭 집어서 광고로 가져오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선크림 리뷰 영상 올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영상을 이제 찍으면서 계속 선크림을 발랐다 지웠다를 반복했어요. 제가 확실히 좀 민감한 피부라고 다시 한번 느꼈던 게 나비존 쪽으로 우들두들하게 약간 여드름도 아니고 좁쌀도 아니고 살짝 두드러기처럼 피부 진짜 곧 너 이제 그만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피부가 이제 막 성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앰플을 두세 겹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고 딱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정말 많이 진정이 되어 있고 이 두드러기처럼 올라왔던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는 걸 보고서 자신 있게 좀 소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한 겹 정도 발라주시고 크림 발라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시거나 아니면 요즘 여름이라서 나는 너무 답답하다 크림까지 갈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앰플 두세 겹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시고 스킨케어 마무리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감해져 있는 그런 피부 상태에서는 두세 겹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신 다음에 잘 맞는 크림으로 마무리해주시고 푹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많이 진정된 피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진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쿨링 진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쿨링 진정은 말 그대로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면서 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토너팩, 마스크팩, 아니면 모델링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나는 시트에도 좀 자극을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모델링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데일리센스의 약숙 모델링팩인데요. 모델링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일단 귀찮은 것보다도 이 농도를 맞춰서 흘러내리지 않게 발라주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제품은 초보자분들도 되게 쉽게 농도를 맞출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끝까지 발라주는데 실패를 좀 덜 하는 제품이고 쿨링감뿐만 아니라 좀 수분감도 잘 챙겨주는 제품이라서 열오른 피부를 이만큼 잘 식혀주는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쿨링 진정이 필요한 피부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각질 제거인데요. 트러블이 자주 올라온다. 저 같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진짜 꼭꼭꼭 반드시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각질 제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피부에 각질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만큼 붙어있고 불필요해지면 알아서 자연적으로 탈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각질 제거를 따로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각질 제거가 필요하지 않은 각질이 알아서 탈락이 되고 또 새로운 각질이 올라오고 하는 피부들은 건강한 피부에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트러블 피부의 경우는 각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좀 적대요. 건강한 피부에 비해서 각질이 조금 더 빨리 쌓이고 많이 쌓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각질들이 나중에 발전을 해서 좁쌀이 되고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트러블 피부는 반드시 좀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트러블 피부분들 중에서 요즘에는 좀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외부 자극에 좀 취약하기도 하고 필링이나 스크럽 같은 자극이 조금 심한 각질 제거를 하자니 조금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 피부도 그렇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사용해주고 있는 방식은 각질 제거 효소 클렌저로 해주고 있어요. 작년 여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주고 있는데 지금 피부가 되게 좋아진 행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드렸고 또 공부도 진행을 했었던 데일리센스의 시카 효소 파우더 클렌저인데요. 효소 파우더는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클렌징을 하면서 좀 마일드하게 각질 제거를 같이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확실히 가루 세안제를 사용을 하고
짜잘하게 올라오던 그런 잔각질들, 피지가 약간 고여있는 듯한 느낌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스크럽이나 필링은 조금 부담스럽고 각질 제거를 좀 데일리로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진짜 햇수로만 거의 10년이 넘게 여드름이라는 피부 고민을 계속해서 안고 살았었는데 봄, 여름 지나오면서부터 피부가 정말 많이 계속 꾸준하게 안정기를 많이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바꿔줬던 루틴들, 그리고 생활 습관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꼭 지켜서 해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계속해서 풀어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개해드린 제품이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